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진다면 기본적으로 저점이 한 3,500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면으로 그렇게 갔었죠.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비중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때는 아니다. 하지만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가격은 계속 떨어졌죠. 오늘 모신 분은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서준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4월 달에 출연하셔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3,500 이상 갈 수 있다. 3,500이 이제 1년 후면 그 바닥이 될 것이다. 아, 바닥이 될 그렇게 것이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야, 예. 그러니까 그 이상 얼마나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수준 자체가 레벨업 할 것이라는 그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때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증권주로 바꾸셨다. 네, 가장 큰 수혜주가 증권사들이니까 아무래도 자본시장 활성화가 되면 증권사가 수혜를 받으니까 증권주로 계속 지금 은행주들에서 교체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그래서 엄청난 악플이 달렸습니다. 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무슨 증권주를 갖냐. 조회수가 많아서 우와 흥분해서 봤는데 악플이다. 무슨 3,500이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던데 다행히 며칠 뒤에 누군가가 5천 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좀 분산됐습니다. 예. 아니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네. 순차적으로 다 해결이 돼 나가는 이 네. 과정 속에서 우리의 비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 이게 그렇죠. 이제 핵심이었죠. 네, 그게 핵심이죠. 네. 이거는 경제 문제와 상관도 없고 지난번에 그때 한참 관세 문제 때문에 여쭤보셨을 때 그거는 제가 해프닝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시스템 문제 이 자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도 이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욕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시도 오르지만 사실 증권주의 폭풍 같은 상승세가 일어나면서 네. 와, 내가 그때 서준식 교수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막 후회하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에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네, 네. 부럽습니다. 많이 수익을 또 얻으셨을 텐데.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증시, 그러니까 1년 후에는 3,500이 저점일 것이다. 기본일 것이다. 이렇게 기본이다. 얘기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네. 그 도발적이고 너무 네.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아직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5,00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5천도 저는 뭐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그 밸류가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진다면 기본적으로 저점이 한 3,500에서 많게는 5,000대 뭐 이쪽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다른 나라들과 이제 발을 맞춰서 가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거를 우리나라 경제가 좋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승이 그만큼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기업이 이익이 앞으로 지금보다 네. 30% 50%를 더 올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네. 이게 아니죠.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고 이게 밸류에이션 주식 우리나라 고질적인 그 주식 시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이게 지금 막혀져 있잖아요. 막혀져 있는 게 이제 다시 숨통이 터져서 자금이 들어갈 거고 이게 자금이 들어가면 주가가 상승되는 뿐만 아니고 이게 순환이 돼요. 기업들도 숨통이 터지고 네. 기업들도 좀 더 성장하는 쪽으로 그 모멘텀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기업,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삼위일체로 이게 계속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네. 생각입니다. 예. 아니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기업 그러니까 우리 그 코리아 밸류가 1배면은 이제 정상이다. 요때 이제 슬슬 매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0.9배니까 싸고 네. 한 1배 정도 되면 슬슬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 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은 지금 PBR이 평균이 뭐 1.5배라면서요. 1.5배 정도죠. 네. 예, 중국도 그래서, 그렇고. 네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한 다른 나라들보다 30~40% 디스카운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그냥 이랬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까지
그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 IMF 전도 그렇고 IMF 때 한번 폭락을 하고 또 우유곡절을 그거를 이제 성과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우유곡절을 겪었지만은 기억해 보시면 2007년도 그때 주가가 굉장히 버블 시기에 있었고 네. 2007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주가가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버블이었어요. 네. 비싼 국면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업들의 재산에 비해서 2,000포인트는 상당히 높았고 PBR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1.5배 정도 됐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상법 문제, 그 문제가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도 했었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세법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아, 그때?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법이 뭐였나 하면 배당소득세. 네. 배당소득세가 그 전에 2000년 초반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소득세를 1인당 2억 원까지는 네. 물지 않겠다. 그래서 배당소득세가 면제가 돼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예, 고액자산가들도 네. 그랬고 많았는데 그게 2009년도에 갑자기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없어져요. 저도 그때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돈이 빠져나가는,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반인들한테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했었거든요. 네. 이거 주식시장에 이거 돈 빠져나갈 건데 왜 이러지? 왜 이런 제도를 없앴지? 예, 그때는 이제 당시 이슈가 법인세 낮춰주고 부동산 세금 다 낮춰주고 이러면서 세수 확보할 길이 없어서 아. 약간 소득세를 올리고 또 이 배당 소득세 면세 이거를 없애는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답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2015년인가 그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인가 5천인가 뭐 그때 해도 괜찮았는데 2천으로 기준이 확 낮춰졌어요. 그래요? 예, 2천으로. 그러니까 배당받는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들이 그때 완전 돈들이 이탈합니다. 엄청나게 이탈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문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면으로 그렇게 갔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배당 소득세에 대한 그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기대 속에서 다시 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그렇게 지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이 확실하게 큰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또 네, 그런 경험을 저는 직접 그때 하셨고. 금융시장 속에서 개인들의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도 제가 봤어요. 아, 어디로 갔어요, 그때는? 그때 예를 들어서 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때는 장기보험 상품 아, 장기보험 상품. 예, 그쪽으로 엄청 돈이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채권. 그때는 브라질 채권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우리 투자하면 안 엄청나게 되는 손실 때인데 봤잖아요. 엄청난 손실. 그때는 토빈세도 물어야 됐거든요. 그런 때에 그쪽으로 돈이 엄청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웬만한 분들이 브라질 채권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채권이 싸졌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돈이 흘러간 쪽을 보면 네. 세금이 없는 쪽 그러니까 장기 보험 상품 그리고 브라질 채권 세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부동산? 이거 부동산으로 그때 돈이 엄청 흘러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 자본시장을 살려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살죠. 이 경제가 사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게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옆에서 저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가치 투자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가치 투자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너무 거품이고 너무 막 적정 가격 이럴 때보다 사실은 가격이 좀 싸면 싼 걸 사서 계속 모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도 많거든요.
또 배당은 잘 주고. 배당도 많이 주고. 예. 지난번에 그 증권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그 금융주, 은행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걸로 돈을 버셨고, 네. 또 정확하게 올 초서부터 증권주로 전부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면서 네. 배 아프게도 이 다음에 또 많이 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증권주로 지금 아직도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지금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줄여 나가고 있긴 해요, 사실은. 그때 95% 이상이 가지고 있다 그때 그랬었잖아요. 95% 이상 은행주와 정권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은행주 비중이 좀 많고 어떨 때는 정권주 비중이 좀 많고 요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권주가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해요. 네. 종목마다 이제 PBR이 뭐 한 1 정도 되는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비싸져서 적정한 가격 수준은 아직 뭐 남았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들은 좀 매도를 하고 지금은 조금 금융주 비중을 줄이려고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오히려 지금 막 폭등하고 네. 좋아졌으니까 이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군요. 조금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르니까 메리트가 오히려 다른 섹터의 메리트가 더 커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을 좀 비중을 줄이고 이게 꼭 나빠서 판다기보다는 많이 수익이 예, 났으니. 이쪽보다는 이제 더 메리트가 있는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조금씩 계속 옮겨가는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런 섹터가 어디입니까? 작년에 제가 작년부터 금융주에서 다른 섹터로 좀 많이 분산을 했었는데 작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통신주. 아, 맞아. 통신주 예. 얘기하셨었어요. 네, L로 시작되는 통신주. LG? 예. 그때 너무 저평가가라고. LG 플러스. 예, 그게 많은 이하로 빠지고 뭐 배당은 5% 이상 주는데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뭐 그때 그런 쪽으로도 좀 갔었고요. 그다음에 지주사 얘기도 조금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지주사. 예, 지주사도 조금 이제 상법 개정되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일부 조금씩 뭐 LG면 LG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게 업종 상관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평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계속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우량주인데 너무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발굴하다 보니 최근에는 지금도 보면 많이 올랐어요. 웬만한 주식들은 다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최근에 몇 달 동안. 과거의 가격을 생각하면 손이 안 나가는 맞아요. 예, 그런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막 팔고 싶은 지금 충동.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들 파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아요. 3천 되면 팔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비중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때는 아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으로 계속 옮겨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고 있는 종목이 광고주 중에 광고주? 예, 광고주를 또 사람들이 요즘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광고 제작 회사 얘기하는 거죠. 네네, 광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광고 회사가 우리나라 뭐 제가 그걸 한다는 건 아니고 제일기획 제일기획 제일 뭐 대표적인데 그런 것들의 주가 수준이 10년 그래프를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광고 회사들이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가격은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제 그 레이더망에 걸리는 거죠. 네. 이 정도면 가치 대비 가격이 싸다 해서 지금 광고주 하나 열심히 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근데 종목을 얘기해 주시면 가장 속 시원할 것 같긴 한데. 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지금 뭐. 제가 사고 있는 종목은 이노션이라는 광고 회사입니다. 이노션. 그러면 이거 영향을 주잖아요. 제가 사놓고 얘기하면. 아니 근데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막 인기 있는 주식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 단지 이렇게 이제 종목을 알았으면 이제 더 진짜 질문은 뭐냐면 네. 왜 그 종목을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아. 광고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말씀하신 그 제일기획도 있고. 근데 왜 이런 그 같은 업종 섹터 내에서 선택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뭘까가 이제 궁금한 거죠.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거에 대입을 해가지고 네네.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린 게 우리 1학기에 학생들이 자료집을 내죠. 예, 그랬죠.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자료집을 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것도 약간 홍보도 할 겸 그 이거 안에 예전에 내용을 재작년인가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한번 한번, 방송했었죠. 한 적이 학생들 있었습니다. 거. 근데 네네. 나름 학생들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왜 저도 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을 안 주는데도 네. 열심히 잘 만들어서 뭐 만족하고 그 있습니다. 교수님이 네. 별로 도움을 안 주시면 안 되는데. 아니요, 이거는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영감을 주는 게 교육이지, 아. 그거를 어떻게 이걸 해라, 구체적으로 이건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제목을 학생들이 이렇게 지었네요. 개미들의 단단한 작전. 뭐 이렇게 옛날에 그냥 화성 가자. 뭐 그렇죠. 이런 예, 제목도 맞아요. 있었고, 작년 제목이 재밌었어요. 작년에 영화 매드맥스가 좀 인기가 있을 네네. 때였거든요. 그때 제목을 매도맥스 이렇게 그렇게 센스들이 넘치네. 네,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저희 그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홈페이지로 가서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요거를 퍼가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셔서 아니 그 자료를 네.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다 올려도 돼요? 네, 성실대로 가. 고마울 따름이죠. 아, 이거는 그러면 이거 우리 무료로. 카페에다 올릴게. 그래야 네. 많은 분들이 그런가요? 들어와서 예. 딱 보면서 보죠. 제발 무상 배포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네. 서준식 교수님의 투자 스타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네.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걸 만든 거잖아요. 틀이. 분석 중에 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학생들도 있고, 제가 그런가 하면 여기 이슈 분석하고요, 경제 이슈에 관련된 분석들을 학생들이 팀을 짜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르쳐준 채권형 주식 투자법, 그걸 포맷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발굴을 해서 종목 추천을 하는 그런 큰 두 갈래로 나오는데, 좀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렇죠. 왜 하냐, 그 이제 질문을 그렇죠.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걸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려면, 거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신 게 있다고요? 포트폴리오 분석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5년 전부터 이게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도 교수와 함께하는 지도 교수 포트폴리오 분석. 이번에는 학생들이 서 교수 화성에 가다라고 지었네요. 그렇지. 수익이 좀 왜냐면 좋았기 수익률이 너무 때문에. 좋거든 예. 지금. 우리 교수님 돈을 너무 많이 버시거든. 네. 근데 보면 수익률로 보면 아주 네.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5년 동안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21년 11월 기준 주가가 그때 코로나 이후 네. 요때 정권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정권주들이 많이 올라가 요때서 제가 35% 기록을 한 게 좀 큰데, 그 다음에 또 정권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때 부동산 PF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이너스 18%가 났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보합장일 네. 때는 제가 5.6% 배당 포함한 수익입니다. 배당 포함해서. 예, 그 정도로 났고, 그 다음 2년간 26%, 27%이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요거를 수익을 단순 합산하면 한 5, 60%밖에 안 날 거예요. 네. 요거를 마이너스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적 수익률을 하는 거는 이제 복리로 복리. 계산을 하면 요게 8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년에 88%. 5년에 88% 예, 나왔으니까 조금 17? 15%. 근데 기간을 보시면 이게 약간 5년보다 안 될 거예요. 4년. 그러니까 4년으로 잡아야 돼. 이게 지금 예, 6월 4년 반 정도인데 그 전해가 뭐 저는 기본적으로 한 5년에 약간 2배 정도 수익이 나는 편이라서, 5년마다 예, 2배씩. 그게 여기도 이제 보면 나오는데, 요때 지금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내렸습니다. 예, 배당 수익률 매년 2%를 포함시켜도 누적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3.6% 요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 딱 그때 기준 시점이 아마 2020년 11월. 네. 그때가 한 주가가 2,800, 900 가고 뭐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래서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주가를 보일 때 한참 그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하고, 네. 예, 그때부터 수익이라서 뭐 이 정도 나온 걸로 계산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5년간, 그러니까 한 4년 반간 네. 이 누적 수익률로 코스피가 한 3.6%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4년 네네. 반 동안.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은 그 시장에서 하락장에서 네. 88%의 수익을 올린 거잖아, 반대로. 네. 그게 이게 엄청난 거죠. 시장이 다 올랐는데 나도 네. 같이 올랐다가 아니라 네. 시장은 빠졌는데 나는 88% 수익을 냈다. 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데 사실은 그걸 또 제가 하는 자본- 방법을 계속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산업별 투자 비중으로도 나오고 네. 조금 뒤에 가면 그때 지금 이게 이제 4년 전부터 제작할 때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종목별 비중을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그 종목을 종목까지도 하나 다 들어있네. 보시면 네. 보시면 아마 뭐 그게 이 수익률이 그냥 나올 수 있겠다 이제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워낙 주력 포트의 반 가까이를 그때 한 증권사 종목에다가 예, 거의 뭐 한양증권. 예, 여기다 했었고요. 이게 2020년 그때 증권주가 많이 오를 때 10,000원 이하로 있던 것들이 뭐 20,000원까지 상승하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다시 그런 것들이 또 10,000원, 8,000원 수준 부동산 PF 문제가 났을 때 그렇죠. 8,000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때는 또 다시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또 다시 작년에 또 한번 20,000원 가까이 한번 또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팔고 이런 매매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많아가지고 뭐 그렇고 기본적으로 또 기업은행하고 이때는 지금은 기업은행으로 다 교체를 한 상태인데 기업은행하고 우리금융지주가 이때 많았었죠. 몇 년 동안 많았던 이런 것들이 수익을 또 많이 주고 은행주들 그리고 증권주들 이런 것들 수익이 보태지고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제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이번에도 한 7.5% 정도 난. 배당 수익이 7.5면 엄청 괜찮죠. 네, 그 기본 수익률. 거기다 예, 배당 또 수익률이. 주가 수익 틀었으니까. 그러니까 5년치 배당 수익률만 해도 7%라고 35% 되네. 하면 58이 40이잖아요. 아, 예. 7%. 근데 왜 7%인데 8%로 계산해? 7호 35. 그렇지. 예. 5%를 슬쩍 올리시려고. 아니, 그게 7.5%를 약간 7.5 반올림. 반올림을 하면서 약간 복리까지도 이렇게 감안을 맞아요. 하면 뭐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참 대단해요. 하여튼 요 자료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요. 올려드릴 테니까 네. 191페이지서부터 보시면 그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이게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차분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렇지. 예, 그 외 것도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예. 분석한 시장, 그 다음에 또 종목들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면 네. 또 신선한 관점을 또 얻으실 수 있으니까